관련한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발견했는데 네. 한국에 숨겨진 그런 한국을 구한 영웅, 워커 장군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내가 그런 걸 한번 봤는데 이제 이 영상에서 그 워커 장군이 하신 말씀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핸드 월 다이라고 사수하거나 죽는다 이 말을 워커 장군께서 하셨더라고요. 네.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신 그런 장군님이 그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워커 장군을 알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듣고 보니까 워커 장군의 고국은 아닌데, 죠 다른 나라에 와서 그렇게 네, 사수하거나 죽는다는 각오로 나라 지키는 걸 도와줬는데 우리가 기억을 했어야 했네요. 그럼 어떻게든 워커 장군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친구들을 모았다고요? 네, 제가 SNS 그 단체 채팅방이 있거든요. 저희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채팅방에 제가 봤던 그 영상을 이제 보내주면서 너희들은 이 영상, 이 워커 장군을 알았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르는 친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 같이 이 워커 장군님을 좀 더 알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워커 장군을 치고군에 알려보자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해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뒤에 저희랑 뜻이 같은 몇 명의 친구들 더 추가를 해서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친구들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준비 과정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시국에 해바라기 낚시를 일을 학원을 하시는데 그 학원이 끝난 시간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게시판에 이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후에 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주목을 받고 우리의 워커 정보를 알리겠다는 뜻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스케치북에 그 게시판에 올릴 메시지를 크게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게시판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머니 미술학원 이름 나와서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 말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 굉장히 그 재산상의 피해를 조금 끼친 것 같아요. 그 미술학원에. 네, 그 허락 많이 안 받고 많이 있어서 네. 허락을 안 받고 어머니의 그 비싼 네 그런 걸 또 써서 이제 미리 많이 못 드린 게 죄송하죠. 미술 도구들을 많이 썼는데 말씀을 못 드리고 썼다. 또 어머니께서 나중에 알고는 기특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희 놀란 게 동주군이 미성년자니까 저희가 인터뷰하려면 선생님과 어머니께 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 모르시고 어머니께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정말 동주군 자발적으로 한 일이잖아요. 네. 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희가 말씀 안 드리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그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알게 되셔서 저한테 이런 걸 했었냐고 저희는 그냥 논다고만 했는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제 기특해 하시기도 하고 이제 좀 더 전 이제 미리 말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그 민원에 대한 답은 제국군에서 받았나요? 네, 그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후에 바로 직원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드리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기사가 올라오고 좀 알려지게 되어서 최근에 들은 소식은 워커 장군님의 흉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호국평화 기념관에 전시를 하고 이제 그 개막식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동중군 생각에는 워커 장군을 어떤 식으로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네. 가끔씩 이제 학교에서 창체 시간에 창의력 체험 시간에 그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때 아니면은 그 국가 전공님에 대한 공모전 그림을 그리거나 글쓰기를 이제 예술이나 문학에 접목시켜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였어요. 그 민원만 제기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했네요. 중학교 3학년인데 생각이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아주 유명인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민원을 제기하고 이제 기사화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네, 저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되게 칭찬도 축하도 많이 해주고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은 또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저 오늘 인터뷰 중에 가장 좀 뭉클했네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또 함께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은 장곡중학교 친구들이 큰 걸 또 이번에 배운 것 같아요. 동준군이 장곡중학교 회장이라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꿈이 직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과학 같은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건강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고 이제 제가 살고 싶은 그런 나중에 미래의 저의 모습이란다면 좀 더 이런 몰랐던 이런 감사한 분들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더욱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잊혀지지 않게 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동준 학생과 친구들의 용기, 저희 아들도 좀 배우라고 해야겠어요. 칠곡군 장곡중학교 3학년 김동준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780번. 반려인보다 이것이 서열이 더 높다고 남편이 투덜거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집에 서열이 좀 있죠.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적도 많더라고요. 9003번. 요즘은 AI 로봇으로도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정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뉴진스가 부르는 하이보이 듣고 저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등 영남 내륙은 30도대가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25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29도, 강릉, 대전, 대구의 예상 낮 최고 기온 32도대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9도 등 전국적으로 16에서 23도 분포가 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전주 32, 강릉, 대전 33도 등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7도에서 34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맑은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로 인해서 이렇게 기온도 오르지만 최고 체감 온도가 상당히 높겠습니다. 또 자외선 지수 지금 보니까 매우 높은 단계가 대부분입니다. 오존 농도 역시 높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 깬 날씨를 보이고요. 이후에도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가 짙으니까 이 정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39%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대한민국 중심 채널.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이 시간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수능 문제로 내지 말라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가 있은 지 2주도 안 돼 입법 예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를 우리 군이 성공적으로 인양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분을 2단 추진체 상단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 서구 중리동의 한 재활용업체 공장에서 난 불이 9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열쇠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BTS 데뷔 10주년 기념 주 행사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교통이 통제됩니다. 최대 7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왔고요. 오늘 퀴즈 다시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로 개, 고양이, 새 등을 가리키는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불러요. 네 글자. 초성, 비읍, 리을, 디귿, 미음. 이것 키우는 가정 많은데요. 사람과의 교감이 놀라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답과 함께 어떤 이것을 키우고 계신지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1340번. 승도치를 키우고 있는데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재롱도 부리네요 라고 하셨어요. 와, 정말요? 3169번. 저희 집은 직접 구조한 고양이 4마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레르기로 기침과 콧물, 털과의 전쟁이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라고 하셨어요. 직접 구조하셨구나. 네,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748번. 아들, 딸 모두 출가한 뒤에 혼자 지내기 적적해서 6개월 전부터 이것 키우고 있어요. 이것 덕분에 활기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2118번 쓰시는 분요. 요즘 아들과 쌈 배추 살 때 딸려온 달팽이를 키웁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고 계신가 봐요. 근데 잘 크고 있나요? 얼마나 살지도 궁금해지네요. 방송 마칠 때까지 정답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 무료의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돼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쪽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전 6시 3분쯤이었고요. 흑산도 남서쪽 92km 해역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4.02, 동경 114.80이고요. 지진 발생 깊이는 25km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기상청 설명입니다. 네, 그 엠폭스 확진자가 지금 계속 생기던데 누적 확진자 수가 110명으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이 0시 기준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5일, 그러니까 어제 2명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지금 110명으로까지 지금 증가한 상태고요. 이 가운데 5명 제외한 105명은 지난 4월 17일 이후 확진자들입니다. 최근 일주일 발생 추이를 보면 지난 12일에 1명, 14일 1명, 15일 2명 이렇게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확진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이런 속에 방역당국이 지난달 8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시 중인데 지난 11일 기준 1차 접종자 수는 3,852명, 2차 접종자 수는 248명이고 지금 당국이 엠폭스 백신 2만 도즈를 추가로 더 들여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요. 이걸 방지할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했습니다. 첫 회의 이제 개최를 했고요. 여기는 복지부를 비롯해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이제 합류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회의 시작으로 해서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또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 지침을 수립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한 해당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해서 각 특성에 맞게 이 관리 체계를 또 마련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을 실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의 의료기관 약국 29곳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점검 대상은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자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과 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사례 이런 것 등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이와 더불어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받아한 양과 횟수로 처방 또는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21곳 상대로 해서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가 3,000여 헥타르에 이른다고요? 네, 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우박 농작물 피해가 어제 기준으로 3,089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품목별로 보면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류 피해가 전체의 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712헥타, 그래서 이 전체 피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이 우박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은 이제 추가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농가에 농약대라든가 대파대, 이 생계 지원비 등 복구비를 이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 또 피해 농가가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이런 것도 지원할 예정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농식품부가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기부 체납 관련 규정이 통합 시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번 개정안은 시장 군수 등이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스템을 준용해서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이제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고, 기반 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반 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정부가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실태조사 세부 추진 절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관리 전담 조직 지정,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한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한 거고요. 빈집 관리는 그동안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의 기준이나 정비 방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도시하고 농어촌 지역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빈집 실태조사 추진 절차라든가 등급 선정 기준 이런 것 등을 담아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관리가 이제 앞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지난해 기준 빈집은 도시지역 4만 2천여 가구, 농촌지역 6만 6천여 가구, 어촌지구 2만 3천여 가구. 그래서 일부 이제 좀 중복되긴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략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빈집 수량은 13만 2천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정은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를 전합니다. KBS 라디오 전국 일주 박주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서울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제의 현장 서울에 이런 곳이 유고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도 라디오 방송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라디오 제작 현장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서울의 종로구 창신동 하면 봉제골목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좀 규모는 작아졌지만 많은 봉제 공장들이 있는데요. 여기 창신동에서 봉제인들을 위한 봉제인 라디오를 제작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좀 그 현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봉제인 라디오 특색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봉제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창신동의 상징과도 같은 봉제인들과 함께 봉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방송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서울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이 라디오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창신동 봉제골목의 가파른 언덕 중턱에 라디오를 제작하는 창신동 라디오돔 건물이 있었고요. 이 봉제인 라디오 방송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의 분위기 소리로 먼저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손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또 네, 다음 달에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버스 넘어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헤드셋 써주세요. 네.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럼 오프닝 시그널 들으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봉제 언니의 하루. 언니의 아침은 분주하다. 출근 준비를 하고 날씨를 살피고 옷을 골라 입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문단속을 한다. 복잡한 대중 교통에 짐을 빼고 출근하지만 발걸음은 가볍다. 기술이 있으니 오늘도 이렇게 갈 곳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할 일이면 즐겁게 즐기자는 마음에 봉제인 DJ는 지금도 봉제 일을 하면서 방송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좀 느낌 있는데요. 네, 이 DJ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봉제 일을 36년째 하고 있는 창신동의 봉제인 김선숙 씨입니다.
봉제인 라디오는 초대 손님부터 진행자 모두 현재 봉제 일을 하고 있는 봉제인들을 중심으로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진행자 김선숙 씨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일감이 줄어들고 좀 적응 공임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봉제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봉제인들의 삶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7년 가까이 이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동대문역 근처에 이게 상가들은 가봤는데 그 창신동 막 골목으로 약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네, 거기가 언덕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또 거기 봉제 공장들도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네. 이 공장 안에서만 이분들이 종일 앉아서 봉제 일을 하다 보니까 봉제 일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은 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봉제인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봉제인 라디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소개는 김선숙 진행자에게 얘기 들어보시죠. 톡톡 튀는 봉제 사랑방인데요. 제 스스로도 톡톡 튀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다. 제가 지은 이름이에요. 봉제인들이 그 본인들의 삶을 직접 예전에 시작 전부터 그 힘들게 살아온 과정, 또 즐겁게 살아온 과정, 그리고 현재의 큰 여유는 아니어도 마음의 여유들을 많이 갖고 스스로 뭐 여행도 좋아하고 캠핑도 좋아하고 현재의 즐거운 삶까지 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으로 담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들으셨겠지만 봉제 풍경이라고, 제가 봉제이다 보니까 봉제 공장을 귀로 들었을 때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봉제 공장의 풍경을 가끔 들려주기도 하고, 라디오지만 듣고 봉제인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이 방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제가 전문 작가가 아니잖아요. 평생 봉제 일만 하다가 이게 대본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노래 선곡도 제가 해야 되죠. 또 글이 써질 때는요, 첫 문장에서 줄줄줄 나왔을 써질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밤새고 고민을 해도요 글이 안 써질 때가 있어요. 밤을 꼴딱 새서 대본을 써가지고 아침에 딱 읽어봤는데 출근을 해야 될 때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퇴근하고 1시간 동안 대본을 다시 고쳐 써가지고 와서 녹음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 그 고민 저희가 알죠. 잘 알잖아요, 저희. 네, 우리 라디오 전국 일준 김연아 작가님도 늘 오늘의 오프닝은 뭘 해야 되지? 밤에 잠이 안 온대. 예, 안 정해지면. 우리 안 써질 때. 방송 30초 전까지 저도 막 어떻게 좀 더 예쁘게 다듬어 볼까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알죠.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방송을 제작하기까지 뭐 진행자, 프로듀서, 작가, 엔지니어, 초대 손님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봉제인 라디오는 어떻게 해요? 이 봉제인 라디오가 창신동 라디오 덤이라고 해서 창신동의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한 방송입니다. 마을 미디어가 뭐 관악, 강북, 강서, 동작 이런 곳에서도 운영되는 곳이 꽤 있는데, 창신동 라디오 덤은요, 이 동 차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 규모가 다소 작아서 한 분이 여러 역할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진행자부터 뭐 프로듀서, 초대 손님 이렇게 봉제인 라디오를 세 분이서 거의 이끌어가고 있는데, 작은 라디오 제작 부스에서 1시간가량 녹음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음악도 직접 DJ가 선곡을 해서 틀어주고요. 이렇게 봉제인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초대 손님을 전부 다 이렇게 봉제하시는 봉제인들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섭외가 어떨지. 그 부분이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봉제일만 하던 분들이 막상 방송에 출연하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래서 매주 제작은 좀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초대 손님이었던 최승월 씨도 창신동에서 어렸을 적에 언니 친구 공장에서 이 봉제일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김선숙 씨의 끈질긴 설득 끝에 이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여한 소감은 어땠는지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남한테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거 들어봤는데 재밌게 얘기를 좀 해야겠다, 풀어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헤드폰 쓰고 막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니까 되게 매력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두려움과 부담 갖고 왔던 그런 것들이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손으로 보는 거는 사실 안 되잖아요. 귀로만 계속 들어야 되는 일이니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라디오죠. 그쵸,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웃기도 하고 뭐 슬픈 사연만 나와도 막 울면서 일할 때도 있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너무 좋죠. 봉제계통의 어려운 일이나 뭐 좋은 일이나 알릴 일이 전파 타는 일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려운 얘기도 많이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들으면서 봉제인 숫자가 점점 줄까봐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요 몇십 년의 역사의 기록일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네. 이야기가 남아있을 수 있고 언제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봉제인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젊었을 적에 봉제일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혼났다고 해요. 이렇게 구박받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매를 붙여야 되는데 목에다 잘못 붙이는 실수를 했던 이야기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하면서 주경야독했던 얘기 그리고 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했던 얘기 트롯 음반을 낸 봉제인도 있었고요. 네. 이렇게 울고 웃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 봉제인 라디오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봉제인들의 얘기를 전하면서 김선숙 진행자는 중간중간에 사실 이어나가는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사명감으로 봉제인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어떤 보람이 있는지 또 어떤 고충들이 있는지 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보람이 있었다는 거는 우리 봉제인들이 조금씩 방송에 참여를 해서 저한테 너무 즐거웠다 재밌었다 이럴 때 그런 거에서 새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DJ 할 때는 그래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 멘트를 했는데 제가 약간 버벅된 경우가 있으면 나 여기서 왜 버벅댔을까 속상할 때도 있고 여기 게스트로 오신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처음 방송했을 때처럼 굉장히 막 떠실 때 이제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할 때 막 계속 이야기를 막 풀어내줄 때 이분이 안정감을 찾을 때 굉장히 그것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방송이라는 게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봉제인들을 섭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이 아닌 진심을 담은 방송?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꾸준히 다가가는 게 그 목표고요. 이 방송을 했다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방송을 할 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 오신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드리거든요. 앞으로는 봉제인들이 저 방송하고 싶어요. 직접 저한테 연락을 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제가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아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참 방송인 같으세요. 충분히 노력 많이 네.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좀 버벅거리셔도 괜찮아요. 24년째 하고 있는 전문 아나운서인데 다 이해해 주십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이 라디오 방송 들어보고 싶네요. 봉제인 라디오 방송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창신동 라디오덤이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라디오덤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봉제인 방송 톡톡 튀는 사랑방 라디오도 여기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출연 신청도 가능하고요. 사실 창신동 라디오덤 방송국이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현재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마을 미디어, 특히 봉제인 라디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봉제인들의 활발한 게스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봉제인이 여러분 참여를 하셔서 지금은 매월 한 번 정도 방송을 제작하고 있지만 정말 매주 제작될 수 있는 봉제인 라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원봉사셨군요.